장기 불륜에서 이렇게 상간녀들이 선을 넘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가족 행사를 상간녀들이 참여하게 되고,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1, 2년 이어진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.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,000건 이상의 이혼 그리고 상간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소윤 변호사라고 합니다. 불륜 커플 중에서도 이제 좀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이게 연애라는 이름을 좀 붙이기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요. 5년에서 7년 이상 이 정도면 저는 일단 장기로 보고 있고, 10년 이상 20년까지도 본 적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기묘한 특징이 있는데요. 부부처럼 지내요.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아요. 절대 본부인이 될 수 없는 거죠. 이 장기 연애 같은 케이스는 남자가 유부남이고 여자가 미혼인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. 10년 넘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장기 불륜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.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본가가 한국에 있으니까 본가에 간다라고 하고서 오갔던 게 사실 본가에는 하루 왔다 가고 혹은 당일치기로 왔다 가고 상간녀랑 막 3일씩 4일씩 있었던 거죠.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유지가 됐고, 근데 또 충격적인 건 이렇게 지역이 달라서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. 같은 지역에서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어요. 이 경우는 아내분들이 좀 전업주부로 이제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사회적 반경이 넓지 않고, 남자분은 뭐 사업하거나 해서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워낙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업상 출장이다, 뭐 바이어 대접이다,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상간녀랑 여행을 가거나 상간녀 집에서 잤던 날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. 이렇게 오래 만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 연애 같은 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통장도 뭐 공동으로 만들거나 이제 좀 대부분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많이 빼돌리세요. 왜냐면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당할 걸 대비하시는 건지, 혹은 상간녀에 대한 좀 뭐 미안함 혹은 애정 표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상간녀 명의로 차 혹은 집을 구입하거나 뭐 상간녀 전세금을 내준다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 다 증거죠. 그리고 이 정도로 돈을 빼돌리면요, 재산 분할에서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요. 이런 장기 연애 사건은 위자료 금액도 굉장히 높게 인정되고 있어요. 통상적으로 2, 3천 나올 거 4, 5천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연애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좀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. 12년 넘게 같은 여자랑 불륜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. 미혼 여자가 이제 기혼 남자랑 바람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. 출장 갈 때 계속 동행으로 데리고 가서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했고, 사실 회사 돈도 횡령한 거죠.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상간녀 명의로 차도 구입해 주셨고요.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좀 파보니까 이 상간녀가 쓴 이제 답변서, 그리고 변호사도 없이 쫄래쫄래 혼자 나와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라기보다 본인이 이 남자로 인해서 이제 결혼 정년기도 놓쳤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엔 너무 깊어진 거예요, 관계가.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끝내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좀 묘한 체념 같은 게 좀 느껴졌고, 그분도 상간을 한 거, 불륜을 한 거 정말 잘못이지만 그분 역시 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남자는 이혼도 안 했고요. 그냥 부인이랑 살고 있고요. 본인 자녀도 다 남았고, 이 상간녀는 유부남 만나면서 인생만 12년 넘게 날리고 이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요? 상간녀 딱지도 붙었지. 뭐 그동안도 남자가 자꾸 돈 대주고 하면서 좀 사생활 능력도 잃어버렸지. 이제 이 남자랑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짧게 봤을 때는 뭐 재밌고 뭐 새로운 연애,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가졌다고 오해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청춘도 명예도 뭐 다 잃어버린 거죠. 그래서 좀 모두에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이쯤 되면 뭐 사랑과 도파민이라기보다는 좀 중독과 의존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상간녀들도 본인이 본처라는 약간 착각 같은 걸 하세요. 이 정도 만났으면 나도 아내랑 비슷한 자격이 있지 않나? 혹은 이 남자 나랑 더 시간을 보냈다, 뭐 이런 착각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많이 상간녀가 자폭해서 부인한테 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혼해라 이거예요. 이 남자 내가 이제 갖겠다. 왜냐면 난 이제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, 이 남자를 끊어내기에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부인한테 자폭을 하면서 이혼하라고 증거들을 싹 다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. 그렇지만 그렇게 해봤자 그 증거들은 다 위자료 청구에 증액 사유로 쓰일 뿐이고요. 아내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 응징하고 이혼하지 바로 이혼도 잘 안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혼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랑 이런 걸로 탈탈 털어가기 때문에 상간녀가 원했던 그 유복한 생활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 남자 상간녀 만나도 어차피 바람 펴요. 그래서 여러모로 배드 엔딩이 많이 됩니다.
그래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습관, 의존, 중독에 가까운 관계였고, 그리고 신의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반이 좀 약하더라고요. 오래 만났는데 되게 허무하게 많이 끝나요. 이렇게 주변 분들이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이제 요즘에 좀 핫한 건 골프장. 골프장에 이제 쌍쌍이 가기 때문에 그때 아내 대신에 상간녀 계속 데려가시는 분들 있고요. 그 지인들이 알고도 보통 묵인하는 경우가 있죠. 우리 정말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심해요. 장례식에 상간녀가 상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환갑잔치를 상간녀가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상간녀가 본부인인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알고도 그 행사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진짜 막장 같죠? 근데 좀 왕왕 있습니다. 장기 불륜에서 이렇게 상간녀들이 선을 넘어가요. 약간 제가 볼 때는 수동 공격처럼 발각되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족 행사를 상간녀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각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.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, 그러니까 시댁이 한술 더 떠서 바람피는 남편 편을 들거나 처가가 한술 더 떠서 이 바람핀 자기 딸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죠. 그리고 상간녀가 시댁 행사에 종종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은 사실 시댁이랑 좀 관계가 원래부터 가깝지는 않았었어요. 이제 고부 갈등이 좀 있는 집이었거든요.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던 어머니가 상간녀하고는 좀 사이좋게 또 잘 지내는 거예요.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너무 배신감이 크게 느껴져서 결국은 상간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케이스인데요. 그런데 이 시댁에서 오히려 뭐라고 했냐,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. 조용히 헤어질 거면 조용히 헤어지지 뭘 이렇게 시끄럽게 헤어지냐라고 하면서 의뢰인을 비난을 하게 됐고요. 이제 근데 이 의뢰인 자녀가 있었습니다. 자녀들 이거 다 보고 듣거든요.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었고 이제 결국은 의뢰인은 이제 자녀랑 그리고 이렇게 친정이랑 같이 좀 잘 지내고 계시고 오히려 이제 그 시댁과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고 아마 그 두 명 근데 결혼 안 했을 거예요. 이 상간녀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시댁에서 좀 잘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도 연애만 했지 결혼은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장기 불륜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아요. 특히 이 장기 불륜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건 그 여자가, 상대방 여자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, 이걸 왜 저는 그런 처지를 받아들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뭐 아프시기도 하고요. 치매 같은 거에 걸리시기도 하고,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,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죠. 그때 이제 그 남자분의 통장을 막 임의로 쓴다던가 병원에 보호자로 간다던가 뭐 혹은 이제 그 남자의 시댁 행사에 같이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처보다 더 본처 행세를 하는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왜 티가 안 나냐면은 아내분은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이제 남편분 내조하느라 좀 어떻게 보면 가정 바깥의 일을 신경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. 장기 불륜하는 남자들은 두 집 살림하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감정적 에너지를 안 써요.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이 힘든가 보다. 뭐 원래 이 사람 무뚝뚝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정 변화나 생활의 변화를 캐치하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좀 들통나지 않고 이렇게 장기 불륜을 하다가 이제 상간녀가 자폭을 하든 너무 꼬리가 길어서 밟히든 이제 알려졌을 때 아내분들이 가장 상심하시는 건 그거예요. 나한테는 생전한 적 없는 그 다정한 말, 따뜻한 말, 나랑 간 적 없는 호텔, 뭐 나랑 간 적 없는 여행지에 이 상간녀를 데리고 갔던 것들이 굉장히 아내분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좀 뼈아픈 증거로 남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상간녀가 만약에 남편 명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간다거나 이제 아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건 물론이고요.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뭐 실제로도 이제 상간녀가 이제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간병인 한답시고 아버지 명의의 뭐 문서들 위조하고 막 도장 마음대로 쓰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소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. 이번 사연은 12년 차 부부의 이제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결혼하고 초반에 이제 좀 아이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갖지는 못해서 지금 아이는 없으신 상태였습니다. 이 사건은 사실 처음에는 연애로 결혼하고 사이도 정말 좋고 이제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요. 남편이 실직한 이후에 남편분이 좀 어떻게 보면 시무룩해지면서 좀 부부 사이가 좀 멀어졌던 사연이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남편의 자신감을 불어주려고 아내분도 노력도 하고
하고 친정 통해서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좀 개선적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태도가 변한 건 단지 실직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남편 태블릿에서 우연히 상간녀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.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게 1, 2년 이어진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. 이 사연이 이제 12년 차 부부셨거든요. 근데 몇 년 동안 바람이 있었는지 아세요?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. 사실상 2년 이후에 계속 이제 바람 상태가 두 집 살림이 이어졌던 거죠.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남편분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간녀도 임신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안 그래도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상처인데 처가에서 돈도 지원해줬지, 결혼 생활도 나랑 했지, 애도 바깥에서 얻어왔지, 또 시댁에서는 이제 손주가 생겼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간녀를 좀 두둔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 정말 바람도 아무나 피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임신까지 하는 상간녀분들은 정말 보통이 아니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상간녀 같은 경우는 좀 상간녀 중에서도 패급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임신한 게 벼슬인 거죠. 그래서 뭐 너는 못 가진 애기 내가 가져줬다라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 임신에 대한 얘기를 좀 누구보다 큰 상처를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언급을 해서 좀 사연자분이 2번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. 그리고 시댁에 찾아가서 손주 임신을 한 것 때문에 이제 대접도 받았다, 그런 얘기를 좀 전해가지고 굉장히 좀 뻔뻔하고 오히려 반성은커녕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. 시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 애가 안 생긴 게 내 아들 탓이 아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사건은 상간녀 그리고 시댁 그리고 남편 모두 하나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삼중의 고통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.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가 있죠. 저는 그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 중에 공감이 가는 대사가 있어요.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. 쓰레기고요, 남편이. 그리고 쓰레기통인 상간녀한테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런 사람들은 개가천선도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어찌됐건 생명이 생겼잖아요. 그 아이는 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죠. 물론 내가 절대 이혼 안 해주고 그 아기를 계속 상간녀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, 그거를 위해서는 희생자가 여럿 나와요. 나도 이 관계의 희생자가 되고요. 그리고 그 아이도 희생자가 되는 거죠. 저는 굳이 내가 나를 희생해서까지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 상간녀가 이 남편 데리고 오래 못 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셔라 라는 얘기를 전 좀 종종 드리곤 합니다. 이후에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용기를 좀 내셔서 이혼을 하셨어요. 자녀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, 이 와중에 또 상간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. 정말 결혼을 하네? 하지만 뭐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황당한 사건의 이제 실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, 사연자분이 사실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을 재취직을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끈이 다 떨어진 거죠, 이혼을 하면서. 원래 상간녀도 2명을 만나고 있었는데, 원래는 이제 좀 더 재력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남편이랑 아기까지 가진 거고 시댁도 찾아가고 했었는데, 그러니까 이혼한 이 남자가 끈이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남자한테 너 애니까 결혼하자라고 좀 밀어붙여서 오히려 다른 제3의 남자랑 이제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럼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, 이제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막 또 SNS로 계속 사연자를 저격을 해서 참다 못해서 이제 결혼식장에 찾아가게 되고요.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 찾아가서 신랑한테 알려줬어요. 이거 지금 불륜 내 남편이랑 했고 네 애인지 아닌지 검사해봐라, 아닐 거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상간녀는 결국 이제 뭐 어떻게 저떻게 무마는 해서 결혼식은 하게 됐어요. 근데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죠. 이미 초상집 분위기고, 결혼식 때 일 때문에 남자 쪽 집안에서도 상간녀를 의심하게 되죠. 요즘에 치자 검사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그래서 출산 이후에 이 친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닌 걸로 밝혀져서 지금 상간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이혼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. 사실 이 정도로 대놓고 속인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까지도 좀 가능한 사안이에요. 상간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연자분한테도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. 그 남편과도 혼인 취소 그리고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자식이었으면 양육비라도 받았을 텐데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양육비 이런 것도 없이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리고 뭐 새 남자 찾아서 결혼했는데 전 남편도 안 받아주죠. 결국은 뭐 모두가 이제
다 파탄이 났던 좀 정말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상간 남녀들 신의가 없고요. 그거는 지금 그 불타오르는 대상한테도 신이 똑같이 없어요. 상간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신의는 없는 사람들이라서 믿을 게 못 되고요. 이 사건은 남편도 바람을 폈지만 상간녀도 양다리라 양다리 대 양다리가 만나서 아이만 애꿎은 피해자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네. 이럴 때는 남편 그리고 상간녀 모두에게 다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법원에서는 불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상간녀가 뻔뻔할수록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임신이라는 게 뭡니까? 부정행위의 살아있는 증거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고 혼인 파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봐서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통상적인 금액보다 더 높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게 요즘 이혼 사건 그리고 상간 사건 위자료가 오르고 있습니다. 뉴스에도 많이 나온 재벌가 이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상당히 높게 인정이 됐어요. 그 이후에 저희 위자료 금액도 현실적으로 이거보다 더 높게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위자료 금액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장기 불륜을 하신 경우는 앞으로는 점점 더 높은 위자료가 나오게 될 거예요. 사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형사 리스크가 큽니다. 그래서 만약에 상간녀한테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던가 결혼식장에 대자보를 붙였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고 예비 남편,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남편이 된 그 사람한테만 좀 조용히 알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고소는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법원에서 참작이 되어서 잘 넘어갔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의뢰인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인 상간 소송 그리고 이혼 사건을 진행하셔서 위자료 인정은 잘 됐고 다행히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사건입니다. 장기불륜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심을 좀 하기 때문에 증거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이제 이 상간소송 그리고 이혼소송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시는 게 전략입니다.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터뜨리면 이게 사실 충분하게 긴 기간 불륜을 했다는 증거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겠지만 증거 확보가 1번이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 상태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제 증거를 발견하시다마자 이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. 그러셔도 되지만 이 과정에서 증거들이 유출이 되거나 내 감정이 노출이 되면 사실 최고의 복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증거 확보 그리고 심리적 거리 두기 이후에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하시는 걸 전 추천은 드리고 있고요. 제가 불륜을 했다고 다 이혼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.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제3자가 헤어져라 말아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 가정의 가치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이 장기 불륜은 좀 달라요. 장기 불륜은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 불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이혼으로 귀결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 경우에는 이혼을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. 장기 불륜을 당한 분들은 정말 자책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제가 정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. 잘못은 상대방이 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.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더 잘못했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장기 불륜은 일상 그리고 자존감,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고요. 이 피해를 당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.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사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. 장기 불륜은 사실 너무 오랜 기간 거짓말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좀 거짓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요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장기 불륜을 당하신 분들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. 뭐 너무 후회돼요.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아니에요. 부부간에 상대방을 믿은 건 전혀 잘못이 없고요. 사실 저는 믿음은 우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또다시 사랑도 할 수 있고 또다시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 굳건한 믿음을 배신하고 잘못을 한 그분이 잘못이신 거고요. 이 장기 불륜자들 결코 끝이 좋지 않아요.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배신하고 노년, 말년도 굉장히 불행합니다.
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바보도 아니고요. 그런 나를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장기전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결국은 더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잘 사시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요. 지금은 더 힘드시겠지만 장기 레이스인 인생에서는 우리가 승자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